6가지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4번부터 해볼게요. 4번부터 비열 어디서 나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경험한 것들을 이용해서 비열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안 힘들어. 자, 이렇게 육지입니다. 육지에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여자겠죠? 여기 서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네요. 바다는 물로 되어 있죠? 바다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바다 물이고요. 육지죠? 육지는 뭐 땅으로 있습니다. 자, 현재는 해가 떠 있는 거 보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네요. 낮입니다. 자, 우리가 볼 거 뭐냐면 낮에 햇빛이 비칠 거 아니야? 햇빛이 물에도 비칠 거고요. 땅에도 비칠 거 아닙니까? 그치? 햇빛이 비추면 똑같은 빛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야. 태양에서 에너지를 쭉 공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육지 같은 경우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 다르게 온도가 올라가요. 육지는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 해수욕장에 놀러가서 뜨거운 낮에 해수욕장 그 모래 있죠, 모래에다 발을 이렇게 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뜨거워요. 하지만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죠? 분명히 밤새도록 둘 다 육지, 그러니까 모래든 물이든 밤새도록 둘 다 햇빛을 못 받고 있다가 태양이 딱 뜨면서 둘이 동시에 열을 공급했을 텐데 태양이 왜 모래는 굉장히 뜨겁고 물은 별로 안 뜨겁냐는 겁니다. 양이 많아서? 모래도 엄청 양이 많잖아요. 그죠? 큰 모래수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자, 그게 바로 요 차이라는 거야.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녀석이 있고 온도가 적게 올라가는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땅이라는 물질, 땅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있죠. 땅을 이루는 물질은 온도가 금방금방 올라가는 물질인 거야. 하지만 물은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물질인 겁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비열이 다르다라고 비열이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비열이 뭔지부터 잠깐 정의를 좀 볼게요. 비열, 뭐라고 쓰이냐?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자, 물질 정의야. 물질 1kg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것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열량입니다. 필요한 열의 양을 바로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의 정의요.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즉 땅, 모래 같은 거 1kg 준비를 하고요. 물도 똑같이 1kg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녀석들한테 열을 가했을 때 1도만큼 올라갈 때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걸 비열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바닷물은 자, 이거 물 볼게요. 물을 여기 1kg 준비를 하고요. 여기도 모래를 1kg 준비를 해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열을 똑같이 가합니다.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합니다. 근데 1도 올릴 때 얘는 얼마만 가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뭐 10줄 정도의 열을 가했더니 1도씨가 올라갔다 칩시다. 근데 물을 1도 올리려면 얘보다 더 많은 열을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열을 공급해야 1도 올라간다는 뜻이야. 1도씨를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뭐 50줄 정도의 열을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열을 공급해야 1도가 올라가. 자, 그럼 문제입니다. 그럼 물과 모래 중에 모래와
물 중에 자, 이 열량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큰 녀석은 누구야? 물이죠. 자, 똑같이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누가 더 많았어? 물이 더 많았지. 그러니까 물이 뭐가 크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뭐가 크다? 바로 비열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의 비열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값이 얼마인지 알려줄게요. 실제 값이 얼마냐면요. 물의 비열은 1입니다. 물의 비열은 1. 근데 모래의 비열은 여기 나와있나? 모래 0.19예요. 0.19입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입니다. 킬로칼로리. 무슨 말이냐면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인데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10줄하고 50줄로 표현한 거를 바꾸는 거야. 자, 모래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다? 0.19킬로칼로리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다? 1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 어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네. 어서 들어봤어? 킬로칼로리 어서 들어본 거잖아? 1kg 넘어요. 예? 1kg가 칼로리? 이런 거 안 들어봤나? 단백질 1g을 준비를 해요. 1g 이만큼. 이거를 태우면 얼마의 열이 나온다? 4kcal의 열이 확 나옵니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기가시간 기술 과정 시간에 들어갔대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을 태우면 4kcal의 열이 발생합니다. 열량이 발생을 해요. 지방을 1g 태우면요 9kcal의 열량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4kcal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물 1kg을 무려 4도씨만큼 올릴 수 있는 열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의 양을 말할 때 그래서 이 킬로칼로리를 이용해서 물 1kg을 한 4도 정도 올릴 정도의 열의 양 이렇게 이 열의 양 이걸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kcal 아무 느낌이 없잖아. 그치? 36.5도 그러면 우리 체온 정도 이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뭐 20kcal 그게 뭔데? 이러잖아. 근데 20kcal들은 몇 kcal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한다? 물 1kg을 4도 올릴 정도의 어떤 에너지, 그 정도의 열, 1kcal 그러면 물의 온도를 한 1도 정도 올릴 수 있는 열의 양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킬로칼로리라는 단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비열이구나. 그럼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크다 작다? 바다가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는 말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온도를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하잖아. 모래는 어때요? 모래는 온도를 변화시킬 때 적은 양의 에너지만 있어도 온도가 쉽게 변하죠? 다른 말로 누가 더 온도를 변화시키기 쉽다? 모래가 더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물은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떴습니다. 태양이 육지하고 바다를 쫙 비춰요. 누가 쉽게 온도가 쭉 올라가요? 딱 육지가 온도가 쭉 올라가고요. 바다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가 않죠. 자,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상상할 게 뭐냐면 육지 위에 있는 공기하고 바다 위에 있는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A라는 공기와 B라는 공기입니다. 자, 낮에 육지가 먼저 쭉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육지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육지가 뜨거워지면 육지 위에 떠있는 이 A라는 공기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문제,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나요? 내려오나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열기구 같은 거, 열기구 띄울 때 뜨거운 공기를 막 불어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열기구거든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공기. 가벼워진다고 표현해요. 뜨겁게 만들면 분자가 이렇게 커져서 분자 간의 거리가 넓어져가지고 가벼워지니까 위로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워진 공기가
육지가 먼저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이 위에 떠있는 이 공기가 같이 뜨거워질 테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올라가 버려.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공기가 사라지지. 이 여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공기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공기가 사라진 지역을 저기압이라고 해요. 저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사라지니까 기압이 낮은 저기압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기압. 상대적으로 여기는 고기압입니다. 고기압. 여기는 공기가 오히려 안 올라갔습니다. 봐봐. 내가 고기압이야. 공기가 되게 많아. 근데 저기 보니까 공기가 없어. 어떻게 할 것 같아? 공기를 보내줍니다. 가져가. 나 공기 많으니까 좀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공기를 보내줘요. 문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 공기가 여기 있던 공기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을 해요. 그때 이 여자는 공기가 이동하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바람. 그렇죠. 바람이 부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바람이 부는 원리입니다. 바람이 왜 부냐?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항상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이 여자의 머리가 뒤로 이렇게 흩날리겠죠. 뒤로 흩날립니다. 짧아진 것 같아요. 뒤로 흩날려요. 여자는 뭐라고 말한다? 여자는 무슨 표현일까? 여자는 뭐라고 말한다? 바다에서 바람이 부네, 해풍이 부네 라고 말합니다. 해풍.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뭐라고 한다? 해풍. 언제 해풍이 분다? 낮에 해풍이 분다. 낮에는 그래서 육지 쪽에 공기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바다에 있는 공기가 육지 쪽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항상.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 자, 해풍이 부는 원리도 결국은 뭐다? 육지와 바다의 무슨 차이 때문이다? 비열의 차이 때문이다. 비열의 차이. 비열 차이 때문에 해풍이 분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비열이 이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지금 배웁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를 저 볼게요. 해를 날려보냅시다. 해가 없어졌어. 해가 사라졌습니다. 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달이 떴다고 할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달이 떴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온도가 쉽게 올라갔던 녀석은 온도가 또 쉽게 떨어집니다. 온도가 쉽게 올라간 건 온도가 쉽게 떨어져요. 그게 이 모래의 특징이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뚝배기가 있고요. 여기 냄비가 있어. 뚝배기하고 냄비를 똑같이 가열하면 누가 먼저 온도가 올라가는지 알아요? 냄비가 더 빨리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라면 끓일 때 뚝배기로 끓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냄비로 끓이면 되게 빠르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로 끓인 라면이 맛있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냄비는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식어버려. 라면 빨리 안 먹으면 금방 식어버리죠. 똑같아요. 하지만 뚝배기는 오랫동안 그 온도를 유지하죠. 돌솥 비빔밥 같은 거 먹으면 이제 돌솥에 나오잖아. 항상 우리 다 먹을 때까지 항상 따뜻할 걸 이게. 그래서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바로 이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야. 쉽게 온도가 올라간 건 쉽게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간 거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졸음이 오면은 졸음이 가시는 것도 천천히 졸음이 가셔요. 가셨어? 보시면 안 돼. 가시라 그래. 알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식어버린다? 육지가 먼저 식어버리겠네요. 맞죠? 육지가 먼저 식어버립니다. 육지가 먼저 식으면 육지 위에 있는 요 A라는 공기가 얘가 차가워지는 거지. 얘가 차가워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누가 뜨거워진다?
바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따뜻한 거야. 그런데 밤에 해수욕장에서 이제 다들 이제 잠잘 때 나 혼자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요. 그러면 모래를 밟아. 차가워. 낮이랑 달라. 모래가 차갑습니다. 차가운 모래를 밟고서 물까지 갑니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호각소리로 삐삐!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이런다고. 하지만 무시하고 갑니다. 무시하고 가서 물에다가 발을 살짝 담가요. 어떨까? 따뜻합니다. 물이 낮 동안에 천천히 온도가 올라갔다가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따뜻해요. 육지는 확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차갑고 상대적으로 바닷물에 물을 딱 담갔을 때 약간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바다가 한 저녁 6시쯤 이제 해가 딱 지고 나서의 그 바다가 좀 따뜻한 바닷물이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따뜻하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밤에는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바닷물 위에 있는 요 B라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아까 말했죠? 따뜻해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 공기가 올라갑니다. 이 공기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고요. 반대로 이쪽이 고기압으로 바뀌게 되겠죠.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분다?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이 여자의 머리가 어디로 흩날린다? 앞으로, 그죠? 앞으로 흩날립니다. 여자는 계속 서 있어. 낮이고 밤이고. 이상한 여자 같아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할까? 해풍이 아니라 뭐라 그래? 육지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번에는 육풍이 부네. 뭐라고? 육풍이 부네라고 합니다. 자, 문제. 해풍과 육풍.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잖아. 그래서 낮과 밤에 부는 요 바람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냐?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해륙풍. 해풍과 육풍을 합친 말이야. 해륙풍. 문제. 해륙풍이 부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육지와 바다의 무슨 차이? 비열 차이. 온도 차이가 아니라 비열의 차이 때문에 육지와 바다의 비열의 차이 때문에 해륙풍이 붑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왜 낮에 해풍이 불고 왜 밤에 육풍이 부는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 4번에 나와있죠. 해륙풍 나와있죠. 해륙풍의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량. 자, 이 해륙풍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비열하고 열량이라는 단어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열량은 열의 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저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자, 어떤 거 있냐면은 뜨거운 물체가 있고요. 차가운 물체가 있어요. 붙어 있으면 뜨거운 물체 쪽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뭐가 이동해요? 열이 이동하죠? 열이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이동하죠?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죠. 그때 얘가 두 개의 열을 잃어버리면 A가 두 개의 열을 잃어버리면 B는 몇 개의 열을 받아요? 두 개의 열을 받겠죠. 그때 이동한 열의 양. 자, 이동한 열의 양은 A가 버린 양과 B가 얻은 양이 어떻다? 둘이 같아야겠죠? 그때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억해. 열량이라고 하자라고 기억해 라고 했습니다.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자. 열량. 자, 그래서 여기서 열량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미리 했고요. 그 열량은 이동한 열의 양을 말하고요. 단위는 칼로리를 쓰거나 칼로리를 쓰거나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열량의 단위예요. 자, 체크. 문제 나가봅시다. 여기서 이동한 열의 양 체크하면 돼요. 열량의 정의가 뭐다?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열량을 많이 얻을수록 온도가 많이 변하게 되겠죠. 질량이 똑같다면. 그 다음에 질량이 만약에 크다면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는 1kg이에요. 질량이 1kg이고요. B라는 물체는 질량이 한 4kg입니다. 우리한테 열을 줄 거야. 열 받아, 열 하나. 받아, 하나. 받았어. 열 하나를 딱 받아서 몇 도가 올라가냐? 1도씨가 올라갔습니다. 자, 1kg짜리 물체는 열 요만큼만 줘도 쉽게 온도가 쭉 올라간 거야. 하지만 얘는 어때요? 이만해. 이거 열 하나 받는다고 해서, 열량 하나 받는다고 해서 온도가 1도 올라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질량이 더 많으면 온도 올리기가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질량이 더 무거우면, 질량이 더 많으면 온도를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같은 열량을 공급하더라도 온도를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구나. 질량이 크면 더 많은 열을 넣어줘야겠구나. 그럼 얘도 1도씨 올리려면 열을 몇 개 넣어줘야겠어? 한 4개 정도의 열을 넣어줘야 1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은 온도의 변화를 일으킬 때 질량이 큰 녀석은 훨씬 더 많은 열의 양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걸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실제 풀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당연히 질량이 많이 나가면 열을 많이 공급해야 온도가 올라가겠네 라고 인식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식 하나를 미리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비열고요, 비열. 좀 지울까요? 자, 열량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자, 비열 얘기를 좀 할게요, 비열. 비열. 자, 비열은 요게 비열입니다. 비열은 C라고 표현합니다. C. 비열은 C라고 표현해요. C.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이 Q는 CMT라는 공식으로 할 거야. 우리 책에서는 기호를 안 쓰고 그냥 한글로 풀어놨거든요. 자, Q는 뭐라고 하냐면 Q는 열량입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열량 있죠? 내가 열량을 공급하면 C가 비열이야. 비열 곱하기 M이 질량입니다. 곱하기 델타 T가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온도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내가 열을 공급하면은 온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열을 많이 공급하면 다 비례 관계니까 온도도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또 질량이 많이 나가면 질량이 큰 녀석은 더 많은 열을 공급해야 같은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었고요. 아까 4kg짜리 물체가 있었죠. 둘의 차이점은 질량이죠. 자,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해 볼게. 자, 온도 변화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CM분의 C 곱하기 M분의 Q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는 같은 물질이야. 자, 얘도 물이고요. 얘도 물입니다. 똑같은 물이야. 같은 물이기 때문에 뭐가 똑같다? 비열이 똑같아요. 같은 비열을 가진 물체야. 자, 그리고 얘네들한테 같은 열량을 공급할 거야. 같은 열량. 얘도 하나, 둘, 셋, 4개 공급하고 얘도 하나, 둘, 셋, 4개의 열의 양을 공급할 겁니다. 문제입니다. 그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중에서 누가 온도 변화가 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A가 훨씬 온도가 많이 변하겠죠? 그죠? 그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자, 봐봐. 이런 경우에 실험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공식을 봤을 때 누가 온도 변화가 크냐 그러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이 시간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봐봐. 둘은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은 똑같겠네.
둘한테 같은 열량 공급했으니까 Q도 똑같겠네. 열량 똑같겠네. 근데 무슨 차이야? A가 B보다 질량이 작죠. 질량이 작은 녀석이 얘랑 얘랑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질량이 작은 녀석이 온도 변화가 크겠네. 그래서 A가 질량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는 A가 더 크겠네라는 걸 눈으로 딱 보여주는 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눈으로 딱 보이게끔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실험인지 모르는데 A라는 물체와 A하고 B가 있대요. A와 B가 있는데 둘한테 같은 열량을 공급을 했대요. 똑같은 열량 공급했대요. 근데 B가 훨씬 더 온도 변화가 컸대요. 그럼 둘의 질량은 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야? 질량이 누가 더 커? A가 질량이 더 큰 거겠지? 자, 다시 문제에서 A와 B의 같은 열량을 공급했다. 그랬더니 자, 온도 변화가 B의 온도 변화가 더 크더라. 그때 A의 질량과 B의 질량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크냐? A의 질량과 B의 질량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 질량이 누가 크냐라고 퀘스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질량에 대해서 정리해봐. 질량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질량은 C 곱하기 델타 T 분의 Q라고 또 정리가 되겠죠. 질량이 누가 크냐 물어봤으니까 질량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질량으로 정리를 해서 자, 봐봐. 문제에서 같은 열량 공급할 때 Q가 똑같대. 둘은 같은 물질이래. 같은 물질이 똑같대. 누가 온도 변화가 크대? B가 온도 변화가 크대.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질량은 작은 거네요. 그지? 그래서 B의 온도 변화가 크니까 질량이 얘가 작으니까 A가 질량이 더 크겠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공식을 외워야겠죠? 이 공식. 두 가지 암기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암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아주 고전적인 암기법이에요. 고전적인 암기법. Q는 시멘트. 아주 재미가 없죠.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만. 시멘트. Q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Q 마크가 왜? 아니요. 품질? 퀄리티 좋은 시멘트. 퀄리티 좋은 시멘트로 외우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퀄리티인데 퀄리티 좋은 되게 품질 좋은 시암탑. 네? 시암탑. 이게 M이 암 같지 않아? 시암탑 또는 시멘트. 저 책에도 이게 여기구나. 아마 중학교 책 보면은 이제 이거 배울 때 시암탑 그림이 이제 닭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렇게 외우자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암탑으로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퀄리티 좋은 시멘트 또는 퀄리티 좋은 시암탑으로 기억을 해서 이 공식을 내가 원하는 공식으로 변형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쉽게 찾아내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멘트가 시멘트가 낫지. 그래요. 책에는 그냥 이제 한글로 써있거든요. 한글로 여기다 써놓으세요. 비열은 C, 열량은 Q, 질량은 M, 온도 변화는 델타 T 이런 것들 한번 써놓으십시오. 결국은 해야 돼. 결국은 나중에는 이걸 기호로 옮겨서 해야지. 이걸 언제 한글로 써가지고 공식을 만들겠어. 그지? 공식 만들 때는 결국은 이렇게 옮겨줘야. B는 C. 비열이라는 녀석은 물질마다 비열이 다 다릅니다. 우리 책에 1번에 나와 있듯이 수증기, 얼음, 물, 콩기름, 유리, 모래, 철, 알루미늄, 구리들의 비열이 나와 있는데 비열이 제일 큰 게 사실 물입니다.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물이 비열이 1로 제일 크고요. 나머지 것들은 더 쉽게 온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콩기름이 0.56이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냄비에다가 물을 담고 여기다는 기름을 담아요. 둘을 똑같이 막 가열합니다. 누가 먼저 100도에 도달한다? 기름이 먼저 100도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더 온도가 쉽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래요. 물이 100도가 아직 안 될 때, 기름은 이미 100도까지 찍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름은 특이한 게 200도, 300도까지만 올라가는 거 알아요? 물하고 다르게. 물은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 100도일 때 상태 변화하는데 기름은 100도, 200도에서 상태 변화 안 해. 계속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그래서 기름에다 손을 대이면 더 심하게 대요.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름에 뭐 튀길 때 되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물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보다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비열이 작기 때문에 0.56 물의 반밖에 안 되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더 쉽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이건 이런 말이야. 콩기름은 비열이 작죠.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더 쉽게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이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죠. 아, 그렇구나. 비열이 작은 녀석이 온도가 더 쉽게 올라가겠구나. 물질마다 비열은 다 다르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나요? 힘들죠? 잠깐 정신실 나요. 잠깐만 나요. 그럼 이제 PPT를 좀 보여줄게요. 와우. 요거만 마무리하고 요거 여기 마무리 중이거든요. 마무리하고 잠깐 쉴게요. 자, 얼른 마무리하자. 봐봐.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거 지워버리자. 자, 봐봐. 여기 식용유 100g하고 물 100g을 같은 질량을 준비를 해요. 자, 문제. 식용유하고 물 중에 비열이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은 거 보이죠? 0.5밖에 안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같은 시간 가열한 거야. 둘 다 같은 시간 가열한 거야. 시간. 자, 물과 식용유를 같은 시간 가열했을 때 물은 요만큼의 온도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식용유는 이만큼의 온도까지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비열이 작은 녀석이 온도가 더 많이 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열이 작을수록 더 온도가 많이 변한다. 그래서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더 크다. 왜냐 하면 뭐가 작기 때문에? 비열이 작기 때문에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똑같이 물입니다. 둘 다 물이니까 비열이 어떨까? 비열은 같아요. 비열은 맞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비열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야? 얘는 100g, 50g이 있습니다. 그치? 둘 중에 똑같은 시간을 가열했을 때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다? 당연히 질량이 작은 녀석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공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상식적으로 당연하겠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 50g의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식으로 보여주면 이래요. 얘는 자,
비열이 다르니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아까 퀄리티 좋은 시멘트 가지고 온도 변화에 대해 정리하면 온도 변화는 CM분의 Q가 되겠죠? CM분의 Q. 자, 이때 비열이 작은 놈이 온도 변화가 크겠네요. 비열이 작은 얘가 온도 변화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식용유가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큰 건 식용유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얘도 누가 온도 변화가 크냐 작냐 물어본다면 CM분의 Q라는 똑같은 공식을 써놓고 얘는 C가 똑같죠? 비열이 똑같은데 질량이 작은 녀석이 온도 변화가 크겠네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이 녀석이 온도 변화가 더 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되죠? 자, 이제 공식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기 해륙풍 아까 얘기했었죠? 해륙풍 얘기했었고 다른 거 2번과 3번 내용만 정리를 해볼게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이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죠. 저 상공에 부는 바람은 상관없어. 이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 육지에서 부는지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 바다에서 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 위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표면에 부는 바람을 따져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보일러 배관이나 찜질팩. 우리가 보일러 배관, 보일러에 쓰는 액체를 물을 쓰는 이유가, 우리 보일러에 물 집어넣거든요. 보일러에 물을 쓰는 이유가 물이 뭐하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열이 크다는 건 걔를 같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더 많은 열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많은 열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열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그런 열을 교환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많은 열을 가지고 가서 보일러가 열을 내뿜어서 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배관에 물을 이용한다는 거고, 찜질팩 안에도 물을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만들면 더 오랫동안 그 열이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 찜질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겠죠. 찜질팩 안에, 보일러 배관 안에 물이 이용되는 이유가 바로 비열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비열이 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뚝배기는 금속 냄비보다 잘 데워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는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뚝배기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야, 작기 때문이야? 크기 때문이죠. 비열이 큰 녀석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잠깐 쉴게요. 아이고 힘들어.